깊은 밤, 칠흑 같은 어둠 속 갑자기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 쿵, 쿵, 쿵. 그리고 비명. 짧고 날카롭고 숨이 막히는 듯한 비명. 2024년 9월 15일 밤 11시 47분.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402호. 박서윤 32세 평범한 회사원. 그녀는 이 순간 자신의 삶이 영원히 바뀔 줄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서윤이 벌떡 일어난다. 천장을 올려다본다. 다시 들리는 소리. 쿵, 쿵. 무언가를 끄는 소리. 긱, 긱. 또 시작이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든다. 자정이 다가오고 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자정을 넘으면 위층의 지옥이 시작된다는 것을.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던 그때로. 한 달 전, 2024년 8월 15일, 화창한 여름날, 이사 트럭이 아파트 주차장에 서 있다. 서울 외곽, 한강이 보이는 20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 하지만 서윤에게는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회사와 가깝고 월세도 저렴하고 무엇보다 조용했습니다. 여기서 새 출발이야. 이번엔 정말 잘 될 거야. 서울에서 10년, 직장을 5번이나 옮기고, 연애는 번번이 실패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해서 멀어지고, 32살, 그녀에게 남은 건 이 작은 원룸과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뿐이었습니다. 첫날 밤, 서윤이 처음으로 새집 침대에 눕는다. 진짜 조용하네. 완벽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는다. 하지만 그날 밤 11시 50분, 서윤의 눈이 번쩍 뜨인다. 천장에서 들리는 소리. 쿵,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녀는 베개로 귀를 막는다. 층간 소음이구나. 뭐, 괜찮아. 아파트면 원래 그렇지. 첫 주는 참았습니다. 둘째 주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셋째 주가 되자 소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3주 차, 9월 5일 밤, 11시 55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5분 후면 시작된다는 것을. 11시 59분.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시계 초침이 10일을 가리키는 순간. 쿵. 천장이 흔들린다. 서윤이 벌떡 일어난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둔탁한 소리. 마치 무거운 것을 바닥에 내리치는 듯한. 그리고 긱, 긱. 무언가를 끄는 소리. 서윤이 천장을 올려다본다. 손에 든 휴대폰이 떨리고 있다. 그때였습니다. 들린 것은 비명. 짧고 날카로운 여자의 비명. 깍.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그녀는 얼어붙는다. 지금 뭐였지? 하지만 곧 소리는 멈춘다. 다시 조용해진다. 12시 5분. 딱 5분간의 지옥. 그리고 다시 찾아온 침묵. 그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들었을까? 꿈이었을까? 하지만 다음 날 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소리. 쿵, 쿵, 긱. 그리고 비명.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더 절박했습니다. 9월 10일, 낮.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다.
다크서클이 짙다. 동료가 다가온다. 서윤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서윤이 억지로 웃는다. 응.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왜? 무슨 일 있어? 서윤이 망설이다가 말한다. 사실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 층간소음? 요즘 그것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잖아. 관리사무소에 얘기해봐. 그런데 좀 이상해. 단순한 층간소음 같지가 않아. 비명 소리도 들리고. 비명? 그건 좀 그냥 TV 소리 아닐까? 요즘 공포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 하지만 그날 밤 증거를 모으기로 결심합니다. 오늘은 기록해야 해. 증거가 필요해. 자정 시작된다. 쿵, 쿵, 쿵. 서윤이 재빨리 시간을 기록한다. 12시 0분. 둔탁한 충격음 시작. 천장의 전등이 흔들린다. 기, 12시 1분. 무언가를 끄는 소리. 그리고 2분 후. 비명. 야, 제발, 제발. 서윤의 손이 멈춘다. 이번엔 명확했습니다. 단순한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려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제발, 아파, 으악. 서윤이 펜을 떨어뜨린다. 녹음은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가 없다. 온몸이 얼어붙었다. 5분 후 소리가 멈춘다. 다시 찾아온 침묵. 서윤이 천천히 녹음을 멈춘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누른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쿵, 쿵, 기. 그리고 비명. 이건 범죄야. 분명히. 서윤이 휴대폰을 꽉 쥔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지금 당장. 다음 날 아침 9월 11일 서울 오후경찰서. 서윤이 민원실에 앉아 있다. 손에는 휴대폰. 그 안에 어젯밤 녹음된 파일. 경찰관이 지루한 표정으로 앉아 있다. 그래서 위층에서 소음이 들린다고요? 단순한 소음이 아니에요. 비명 소리도 들려요.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들어보세요. 제가 녹음했어요. 경찰관이 귀찮다는 듯 휴대폰을 받는다. 재생 10초, 20초, 30초. 네. 소음이 심하긴 하네요. 근데 이게 범죄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그냥 부부싸움일 수도 있고, TV 소리일 수도 있고, 부부싸움이 매일 자정에 정확히 5분씩만 일어나요? TV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볼륨으로 보나요? 이건 분명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드릴까요? 증거가 없는데 올라가서 확인해 주세요. 제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아니, 그건 안 돼요. 영장 없이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층간소음은 민사사건이에요. 관리사무소에 민원 넣으세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안타까운 듯 말한다. 저희도 하고 싶은데 법이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그때 다시 오세요. 서윤이 경찰서를 나선다. 멍한 표정. 그녀는 생각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나 혼자야. 그날 밤 서윤이 집에 돌아온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 위층에 사는 남자. 502호.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평범한 남자. 안경을 쓰고 단정한 옷차림. 그가 서윤을 보고 미소 짓는다. 안녕하세요. 위층에 사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서윤이 얼어붙는다. 이 사람이, 이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위층의 그 사람? 김민수가 다가온다. 혹시 밤에 소음 때문에 불편하시진 않으셨나요? 제가 운동을 좀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서윤이 입을 열려다 닫는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김민수가 다시 미소 짓는다. 다행이네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가 계단을 올라간다. 서윤이 그의 뒷모습을 지켜본다. 평범하다. 너무나 평범하다. 하지만 그녀의 본능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날 밤 자정. 다시 시작된 소리.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더 끔찍했습니다. 쿵, 쿵, 쿵.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9월 12일 새벽 1시 서윤이 침대에 앉아 있다. 잠을 이룰 수 없다. 위층의 소리는 30분 전에 멈췄지만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다. 노트북을 켠다. 층간 소음 범죄, 위층 비명 소리, 아파트 살인 사건. 수많은 기사들이 뜬다. 서윤이 하나씩 클릭한다. 층간 소음 신고 무시한 경찰. 알고 보니 살인 현장. 위층에서 들리던 비명. 3개월 후 시신 발견.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증언. 결국 비극으로. 서윤의 손이 떨린다. 이건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경고였습니다. 자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 댓글들을 읽는다. 경찰이 초동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이웃들이 신경 좀 썼으면. 혼자 사는 여성은 정말 위험해요. 서윤이 노트북을 덮는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서윤. 거울을 본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이러다간 내가 먼저 무너져. 커피를 마시며 생각한다. 증거,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회사에 도착한다.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다.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머릿속엔 오직 위층의 소리만.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당에 간다. 그들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눈다. 주말 계획, 드라마 이야기, 연예인 가십. 서윤은 그저 웃으며 듣는 척한다. 하지만 그녀의 세계는 이미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서윤아, 너 요즘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서윤이 잠시 망설인다. 말해야 할까? 하지만 지난번 반응을 기억한다. 예민하다는 시선. 너무 생각이 많다는 말.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이사가서 적응하느라 힘든 거 아냐? 새 환경에 적응하는 거 쉽지 않잖아. 응, 그런가 봐. 하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적응? 어떻게 적응해? 매일 밤 위층에서 누군가 죽어가는데? 그날 오후 서윤이 회사 컴퓨터로 몰래 검색한다. 가정용 CCTV, 몰래카메라 설치, 증거 수집 방법. 여러 사이트를 둘러본다. 가격을 확인한다. 저렴한 것도 있다. 20만 원 정도. 서윤이 결심한다.
이걸로 증거를 잡아야 해. 위층 남자가 드나드는 것을,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퇴근 후 즉시 전자제품 매장으로 향한다. 전자제품 매장. 직원이 다가온다. 어떤 걸 찾으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소형 카메라요. 사람들 눈에 안 띄는 거, 밤에도 잘 찍히는 걸로요. 직원이 몇 가지를 보여준다. 이건 어떠세요? 작고 야간 촬영도 되고 배터리도 오래 가요. 최대 72시간 연속 촬영 가능합니다. 이거로 할게요. 계산을 마치고 나오는 서윤. 손에 든 작은 박스. 이 안에 진실을 밝힐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 서윤이 집에 돌아온다. 구매한 카메라를 꺼낸다. 설명서를 읽는다. 설치 방법을 익힌다. 복도에 설치해야 해. 위층 현관문이 보이는 곳에.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복도는 공용 공간. 누가 봐도 이상하지 않게 설치해야 합니다. 서윤이 생각한다. 어디에 숨길까? 복도를 살핀다. 소화기요? 아니, 너무 눈에 띈다. 비상등 근처? 역시 위험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것. 복도 천장 모서리. 환풍구 근처. 어둡고 사람들이 잘 안 보는 곳. 서윤이 의자를 가져온다. 조심스럽게 올라간다. 카메라를 설치한다. 각도를 조정한다. 위층 현관문이 정확히 프레임 안에 들어온다. 완벽해. 내려와서 확인한다. 휴대폰 앱으로 실시간 영상이 보인다. 위층 현관문. 502호. 김민수의 집. 서윤이 심호흡한다. 이제 기다리는 거야. 증거가 잡힐 때까지. 첫날 밤 9월 13일 자정. 서윤이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본다. 카메라 영상. 조용한 복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위층에서 소리가 시작된다. 쿵, 쿵. 하지만 현관문은 열리지 않는다. 둘째 날 밤 9월 14일. 같은 상황. 소리는 들리지만 움직임은 없다. 서윤이 초조해한다. 뭔가 놓치고 있는 건가? 셋째 날 밤 9월 15일. 서윤이 거의 포기하려는 순간. 자정이 지나고 1시간 후. 새벽 1시 15분. 휴대폰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된다. 위층 현관문이 열린다. 김민수가 나온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그의 표정, 땀에 젖은 얼굴, 숨이 가쁜 듯한 모습, 그리고 그가 끌고 나오는 것. 거대한 여행 가방, 검은색, 바퀴가 달린. 서윤이 화면에 얼굴을 바짝 댄다. 저게 뭐지? 김민수가 힘들게 가방을 끈다. 너무 무겁다. 한 손으로는 들 수 없을 정도로. 그가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화면에서 사라진다.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지금 뭘 본 거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가방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니, 무엇이 들어있을 수밖에 없는지. 15분 후, 김민수가 다시 나타난다. 이번엔 가방 없이 훨씬 가벼운 걸음. 그가 502호로 들어간다. 문이 닫힌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저장한다. 증거를 잡았어. 하지만 동시에 깨닫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9월 16일. 서윤이 경찰서로 향한다. 이번엔 다르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 경찰서 도착, 민원실, 다른 경찰관이 앉아 있다. 20대 후반, 젊은 남자, 서윤이 다가간다. 신고하러 왔습니다. 경찰관이 지루한 표정.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휴대폰을 꺼낸다. 제 위층에 사는 남자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영상이 있어요. 경찰관이 영상을 본다. 김민수가 가방을 끄는 모습. 10초, 20초, 30초. 경찰관이 휴대폰을 돌려준다. 그래서요? 서윤이 당황한다. 그래서요? 새벽에 저렇게 큰 가방을 끌고 나가는 게 이상하지 않나요? 경찰관이 한숨을 쉰다. 이상하긴 한데 범죄는 아니잖아요. 여행 가는 걸 수도 있고.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새벽 1시에 여행을 가요? 그것도 매일 밤 비명소리가 난 후에. 경찰관이 귀찮다는 듯 말한다. 비명소리는 이 영상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공용 복도에 몰래카메라 설치하신 건 오히려. 서윤이 끼어든다. 오히려 뭐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게 불법일 수 있어요. 다른 주민들 동의 없이 촬영하신 거잖아요. 서윤의 얼굴이 새하얘진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분명히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경찰관이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그뿐이다.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세요. 지금 가지고 오신 건 충분하지 않아요. 서윤이 경찰서를 나선다. 좌절감에 몸이 떨린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 그날 오후 서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는다. 마지막 희망. 관리소장이 앉아 있다. 50대 남자. 무뚝뚝한 인상.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상황을 설명한다. 위층의 소음, 비명소리, 의심스러운 행동들. 관리소장이 듣고 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드릴까요? 서윤이 간청한다. 위층 호수 방문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안 됩니다. 저희는 입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없어요. 특히 확실한 증거 없이는. 그럼 누가 확인을 해요? 경찰은 안 움직이고 관리사무소도 안 하고. 제 조언은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파트 살다 보면 층간소음 흔합니다. 귀마개 사서 쓰세요. 서윤이 말문이 막힌다. 관리사무소를 나서며 생각한다. 세상이 미쳤나? 왜 아무도 안 믿어주지? 그날 저녁 서윤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옆집 아줌마가 다가온다. 50대, 이 아파트에 10년 넘게 산 장기 거주자. 서윤 씨 맞죠? 400이요? 서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아줌마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요즘 관리사무소랑 경찰서 자주 가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요? 서윤이 잠시 망설인다. 하지만 말한다. 위층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요. 비명소리 같은 게. 아줌마의 표정이 변한다. 약간 불편한 듯. 아, 그거요. 아줌마가 한숨을 쉰다. 저도 들었어요. 그 소리. 근데 서윤의 눈이 반짝인다. 들으셨어요? 그럼 저만 그런 게 아니네요. 하지만 아줌마의 다음 말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근데 말이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502호 사시는 분, 저도 알아요. 조용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아마 TV 소리일 거예요. TV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아줌마가 말을 끊는다. 서윤 씨, 제 조언인데요. 이 동네에서 계속 살려면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세요. 이웃들이랑 사이 나빠지면 사는 게 불편해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서윤은 그 자리에 서 있다. 완전히 고립된 기분. 그날 밤, 자정이 지나고 위층에서 다시 소리가 들린다. 쿵, 쿵.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소리가 멈춘 후 5분, 10분, 20분이 지나도 침묵. 그리고 갑자기 코를 찌르는 냄새. 창문으로 들어온다. 역겹고 음산하고 썩은 듯한 냄새. 서윤이 구역질을 한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가 무엇인지 검색으로 본 적 있는 설명. 시신이 부패할 때 나는 냄새. 서윤이 창문을 닫는다. 하지만 냄새는 계속된다. 환풍구로, 벽 틈으로, 모든 곳으로 스며든다.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니,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위층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9월 17일 아침, 서윤이 피곤한 얼굴로 일어난다. 한숨도 못 잤다. 거울을 본다. 눈 아래 까만 다크서클. 혈기 없는 얼굴.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리겠어. 출근 준비를 한다. 하지만 냄새가 여전하다. 밤새 창문을 열어뒀지만 없어지지 않는다. 서윤이 향수를 뿌린다. 소용없다. 냄새는 몸에, 옷에, 머리카락에 배어 있다. 회사에 도착한다. 동료들이 인사한다. 하지만 서윤의 책상 근처로 오던 한 동료가 코를 킁킁거린다. 무슨 냄새지? 서윤이 얼어붙는다. 동료가 다가온다. 서윤아, 혹시 너? 서윤이 재빨리 말한다. 아, 미안. 집 근처 하수구가 좀 문제가 있어서 냄새가 좀 심해. 동료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난다.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하수구 냄새가 아니라는 것을. 점심시간, 서윤이 혼자 옥상에 올라간다. 아무도 없다. 휴대폰을 꺼낸다. 다시 검색한다. 시신 부패 냄새, 아파트 악취 신고, 이웃집 시체 의심. 여러 기사가 뜬다. 하나를 클릭한다. 독거노인 사망 2개월 만에 발견. 악취로 이웃 신고. 또 다른 기사. 원룸 살인 사건 3주간 발견 못해. 냄새로 결국 들통. 서윤이 기사를 읽는다. 모든 케이스에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냄새가 심해져도 하수구 문제겠지 생각했다. 그리고 결국 너무 늦었다. 서윤이 휴대폰을 쥔다. 나는 늦기 전에 막아야 해. 반드시. 다시 검색한다. 이번엔 혼자서 범죄 증거 수집하는 법, 경찰 움직이게 하는 방법, 한법률 상담 사이트를 찾는다. 큐앤드어 게시판. 비슷한 질문이 있다. 이웃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 같은데 경찰이 안 움직여요. 어떻게 하나요? 답변을 읽는다.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영상, 녹음, 물증 등. 의심만으로는 경찰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직접 증거를 수집하다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윤이 화면을 내린다. 마지막 문장. 가능하면 혼자 하지 마시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세요. 서윤이 주변을 둘러본다. 텅 빈 옥상. 혼자다.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다. 가족은 지방에 있다. 친구들은 다들 바쁘다. 동료들은 이미 예민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나 혼자야. 그날 저녁 서윤이 집에 돌아온다.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시 멈춘다. 심호흡한다. 오늘도 그 냄새가 날까? 문을 연다. 냄새가 덮친다. 어제보다 더 심하다. 서윤이 손으로 코를 막는다. 구역질이 올라온다. 창문을 활짝 연다. 환풍기를 튼다. 공기청정기를 최대로 돌린다. 소용없다. 냄새는 사라지지 않는다. 마치 벽 안에, 바닥 아래에, 모든 곳에 스며든 것처럼 서윤이 천장을 올려다본다. 502호. 거기서 나는 거야. 분명히. 그녀는 결심한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밤 10시. 서윤이 조심스럽게 집을 나선다. 계단을 올라간다. 5층 502호 앞.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서윤이 현관문 앞에 선다. 귀를 기울인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냄새는 확실하다. 이 문 뒤에서 나고 있다.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누른다. 딩동. 잠시 기다린다. 10초, 20초. 아무 대답이 없다. 다시 누른다. 딩동, 딩동. 여전히 반응 없다. 집에 없나? 서윤이 문틈으로 냄새를 맡는다. 확실하다. 이 안에서 나고 있다. 그녀가 손잡이를 잡는다. 혹시나 해서 돌려본다. 잠겨 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 뭐 하세요? 서윤이 화들짝 놀라 돌아본다. 김민수다. 그가 계단을 올라오고 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 서윤이 당황한다. 아, 그게 김민수가 다가온다. 웃고 있다. 하지만 그 눈은 웃고 있지 않다. 혹시 저 찾으셨어요? 서윤이 얼버무린다. 아, 아니에요. 그냥 냄새가 좀 심해서. 김민수의 표정이 변한다. 약간 굳어진다. 냄새요? 서윤이 재빨리 말한다. 네. 하수구 냄새 같은 게. 혹시 댁에서도 나세요? 김민수가 잠시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웃는다. 아, 그거요. 제가 요리를 좀 했거든요. 생선요. 냄새가 심했나 보네요. 죄송해요. 서윤이 그를 바라본다. 생선? 이게 생선 냄새? 김민수가 현관문을 연다. 다음부턴 환기 잘 시킬게요. 그럼. 문을 열자 안에서 냄새가 확 풍긴다. 서윤이 뒤로 물러난다. 너무 역겹다. 김민수가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는다. 안녕히 가세요. 딸각. 문이 닫힌다. 서윤이 그 자리에 서 있다. 손이 떨린다. 생선? 절대 아니야. 저건.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저 안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9월 18일. 서윤이 회사를 조퇴한다. 몸이 안 좋아서요. 상사가 걱정스럽게 본다. 많이 아파 보이네. 병원 가봐. 서윤이 고개를 끄덕이고 나온다. 하지만 그녀가 간 곳은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서. 이번엔 다른 경찰서. 더 큰 곳. 강력계. 형사와 마주 앉는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의 베테랑 형사. 서윤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소음, 비명, 가방을 끄는 영상, 그리고 악취. 형사가 영상을 본다. 진지한 표정으로. 1분, 2분. 영상이 끝난다. 형사가 서윤을 본다. 이거 언제 찍은 거예요? 3일 전이요. 9월 15일 새벽이요. 형사가 노트에 기록한다. 그리고 냄새는 언제부터? 16일부터요. 그 다음 날부터 갑자기 심해졌어요. 형사가 생각에 잠긴다. 서윤이 간절하게 묻는다. 이제 믿으시겠어요? 조사 좀 해주세요. 제발. 형사가 한숨을 쉰다. 믿는 건 개인적으로는 믿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해요. 서윤의 눈에 희망이 보인다. 하지만 형사의 다음 말. 하지만 이것만으론 영장이 안 나와요. 더 확실한 게 필요해요. 서윤의 얼굴이 굳는다. 더 확실한 게 뭔데요?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실종 신고. 누군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실종자 수사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누군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형사가 난처한 표정. 그게 아니라 법이 그래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서윤이 일어선다.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하다. 형사가 명함을 건넨다. 혹시 뭔가 새로운 증거가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제가 직접 처리할게요. 서윤이 명함을 받는다. 김재훈 형사. 최소한 한 사람은 그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 집에 돌아온다. 지쳐있다. 소파에 앉는다. 휴대폰을 본다. 부재중 전화. 엄마에게서. 서윤이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의 목소리. 따뜻하다. 서윤아, 요즘 통화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어? 서윤이 대답한다. 아니, 그냥 바빠서. 엄마가 걱정스럽게 묻는다. 목소리가 안 좋은데? 많이 피곤해? 서윤이 눈물이 날 것 같다. 하지만 참는다. 응, 좀 그래. 일이 많아서.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엄마의 말에 서윤이 울컥한다. 말하고 싶다. 엄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위층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아무도 안 믿어줘. 나 혼자야. 하지만 말할 수 없다. 엄마를 걱정시킬 수 없다. 알았어, 엄마. 조심할게. 그래. 다음에 추석 때 내려와. 알았지? 응. 그때 봐. 전화를 끊는다. 서윤이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떨어진다. 혼자다. 정말로 혼자다. 자정이 가까워진다. 서윤이 침대에 눕는다. 오늘은 소리가 안 들릴까? 잠시나마 편히 잘 수 있을까? 11시 59분. 조용하다. 자정. 딱. 그리고 쿵. 시작됐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소리가 더 격렬하다. 쿵, 쿵, 쿵. 천장이 흔들린다. 서윤이 벌떡 일어난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 비명.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더 길다. 더 절박하다. 살려줘. 제발.
으악. 서윤이 휴대폰을 집는다. 녹음 버튼을 누른다. 증거를 남겨야 한다. 비명이 계속된다. 아파. 그만. 제발. 그리고 갑자기 쿵. 엄청난 충격음. 그리고 침묵. 서윤이 얼어붙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1분, 2분. 계속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서윤이 천장을 올려다본다. 손이 떨린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방금 누군가 죽었다고. 다음 날 아침 9월 19일 서윤이 출근하지 않는다. 회사에 전화한다. 아파서 못 가겠어요. 거짓말이다. 아픈 게 아니다. 무서워서, 지쳐서, 그리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서윤이 노트북을 켠다. 인터넷 검색. 실종자 명단. 최근 실종 사건. 서울 여성 실종. 여러 기사가 뜬다. 하나씩 클릭한다. 기사 제목. 20대 여성 가출 후 실종. 30대 직장인 여성 2주째 연락 두절. 대학생 실종. 가족 절규. 서윤이 각 기사를 자세히 읽는다. 날짜, 장소, 특징. 그중 하나가 눈에 띈다. 9월 초 실종된 28세 여성. 마지막 목격 장소는. 서윤이 화면을 확대한다. 5591대. 아파트 단지 근처 편의점 CCTV에 마지막으로 포착. 서윤의 심장이 빨라진다. 559. 여기다. 바로 이 동네. 그녀가 사는 곳. 기사를 더 읽는다. 실종자 이름. 정수진. 28세. 프리랜서 디자이너. 혼자 산다. 가족과 연락 끊긴 지 2주. 서윤이 실종자 사진을 본다. 평범한 여성. 밝게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이제는 어디에 있을까? 서윤이 휴대폰을 든다. 김재훈 형사의 명함을 꺼낸다. 전화를 건다. 여보세요, 형사님. 저 어제 찾아갔던 박서윤입니다. 혹시 정수진이라는 실종자 아세요? 9월 초에 이 동네에서 실종됐다는. 전화기 너머로 형사의 목소리. 잠시 멈칫한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서윤이 빠르게 말한다. 인터넷에서 봤어요. 혹시 이 케이스랑 위층 남자가 연결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형사가 한숨을 쉰다. 그건 추측이에요. 증거가 없어요. 서윤이 목소리를 높인다. 그럼 조사를 해봐야 알죠. 제발요. 긴 침묵. 형사가 마침내 말한다. 알았어요. 한 번 더 상부에 보고해 볼게요. 하지만 장담은 못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는다. 서윤이 창밖을 본다. 하늘이 흐리다. 비가 올 것 같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이번엔 뭔가 달라질까? 9월 20일. 서윤이 집 앞 편의점에 간다. 담배를 사려고. 아니,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무언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편의점 직원이 인사한다. 20대 초반 남자. 어서 오세요. 서윤이 둘러본다. CCTV가 보인다. 계산대 위, 출입구, 매장 곳곳에. 서윤이 직원에게 묻는다. 저, 혹시 여기 CCTV 몇 일치 보관하세요? 직원이 이상하다는 표정. 왜요? 그냥 궁금해서요. 직원이 대답한다. 한 달이요.
그 이후엔 자동으로 삭제되고 서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9월 초 영상도 아직 있겠네요? 네, 아마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혹시 이 동네에서 실종된 여성 있잖아요. 정수진 씨. 그분 마지막으로 여기서 목격됐다는데. 직원이 놀란다. 아, 그거요. 경찰이 와서 CCTV 가져갔어요. 며칠 전에. 경찰이요? 네. 형사님들이 2분 오셔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영상 다 복사해 갔어요. 서윤의 눈이 반짝인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다. 적어도 실종 사건은 조사 중이다. 혹시 그때 뭔가 특이한 거 못 보셨어요? 그 실종자분이나 수상한 사람이나. 직원이 생각한다. 글쎄요. 기억이 잘. 아, 그런데. 직원이 뭔가 떠올린 듯하다. 그때쯤 이상한 차를 봤어요. 새벽에. 새벽에요? 네. 제가 야간 근무였거든요. 새벽 2시쯤 까만 승합차가 여기 앞에 잠깐 섰다가 갔어요. 좀 이상했어요. 서윤이 숨을 죽인다. 까만 승합차. 번호판 기억하세요? 직원이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그 차에 누가 타고 있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유리가 썬팅이 되어 있어서. 근데 뒤쪽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차 뒤가 가라앉은 느낌? 서윤의 머릿속에 퍼즐이 맞춰진다. 무거운 것을 실은 차. 새벽 2시. 그리고 김민수가 끌고 나온 거대한 여행 가방. 서윤이 아파트로 돌아온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문이 닫히려는 순간 누군가 타려고 한다. 문이 다시 열린다. 김민수다. 서윤의 온몸이 굳는다. 김민수가 들어온다. 미소를 짓는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그가 그녀의 이름을 안다. 서윤이 억지로 대답한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힌다. 둘만 남는다. 좁은 공간. 서윤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김민수가 말을 건넨다. 요즘 자주 마주치네요. 그런가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린다. 김민수가 그녀를 본다. 너무 오래. 혹시 저한테 무슨 할 말 없으세요? 서윤이 그를 본다. 무슨 뜻이지? 김민수가 계속 말한다. 요즘 저희 집 앞에서 자주 보거든요. 혹시 저를 관찰하시나? 서윤의 등에 식은땀이 흐른다. 들켰다. 아, 아니에요. 우연히. 우연히요? 김민수의 눈빛이 변한다. 더 이상 웃고 있지 않다. 초인종도 누르시고 CCTV도 설치하시고 경찰서도 가시고. 서윤이 뒤로 물러난다. 엘리베이터 벽에 등이 닿는다. 김민수가 한 걸음 다가온다.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무슨 문제라도? 엘리베이터가 4층에 도착한다. 땡. 문이 열린다. 서윤이 재빨리 나간다. 죄송해요. 오해예요.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내려간다. 김민수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를 바라본다. 표정이 차갑다. 서윤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온다. 문을 잠그고 기대어 선다. 숨이 가쁘다. 손이 떨린다. 들켰어. 완전히 들켰어.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김민수도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휴대폰이 울린다. 김재훈 형사다.
서윤이 받는다. 여보세요? 서윤 씨, 저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요? 네. 정수진 씨 실종 사건 담당팀이 502호 주민 조사하기로 했어요. 내일 오후에 방문할 거예요. 서윤의 얼굴에 희망이 비친다. 정말요? 드디어? 네. 그런데 형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진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내일 경찰이 방문할 때까지 502호 근처에 가지 마세요. 괜히 자극하면 안 돼요. 알겠죠? 서윤이 대답한다. 네, 알겠어요. 하지만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어. 이미 들켰어. 그날 밤, 자정이 지나도 위층은 조용하다. 소리가 없다. 서윤이 천장을 올려다본다. 왜 조용하지? 혹시 눈치챘나? 새벽 2시. 여전히 조용하다. 서윤이 휴대폰으로 CCTV를 확인한다. 복도 카메라. 502호 현관문. 문이 열리지 않는다. 아무 움직임 없다. 서윤이 불안해진다. 이 침묵이 더 무섭다.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증거를 없애고 있는 건 아닐까? 새벽 3시. 갑자기 휴대폰 화면에 움직임이 포착된다. 502호 문이 열린다. 김민수가 나온다. 하지만 오늘은 가방이 없다. 그가 복도를 둘러본다.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찾는 듯 그의 시선이 멈춘다. 정확히 카메라가 설치된 곳을 향해. 서윤의 심장이 멈춘다. 김민수가 카메라를 향해 걸어온다. 점점 가까워진다. 화면이 그의 얼굴로 가득 찬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화면이 꺼진다. 검은 화면. 서윤이 휴대폰을 떨어뜨린다. 안 돼. 안 돼. 그가 카메라를 찾았다. 증거가 사라진다. 9월 21일 아침. 서윤이 복도로 나간다. 카메라를 확인하러. 올려다본다. 없다. 카메라가 사라졌다. 김민수가 가져갔다. 서윤이 절망한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다. 영상도 카메라도. 남은 건 휴대폰에 저장된 며칠 전 영상뿐. 하지만 경찰은 그것만으론 부족하다고 했다. 그때 위에서 들리는 소리. 현관문 열리는 소리. 서윤이 올려다본다. 김민수가 계단을 내려온다. 출근하는 듯한 복장. 그가 서윤을 본다. 멈춘다. 그리고 다가온다. 서윤이 뒤로 물러난다. 김민수가 웃으며 말한다. 아, 서윤 씨. 혹시 이거 찾으세요? 그의 손에 들린 것. 서윤의 카메라. 김민수가 그것을 내민다. 복도에서 찾았어요. 위험하게 왜 이런 걸 설치하셨어요? 누가 밟으면 어쩌려고. 서윤이 카메라를 받는다. 손이 떨린다. 김민수가 속삭인다. 아주 조용히. 다음엔 더 잘 숨기세요. 그가 지나간다. 계단을 내려간다. 서윤이 그 자리에 서 있다. 온몸이 얼어붙는다. 김민수가 아래에서 한 번 더 올려다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오후 3시. 경찰차 2대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다. 형사 4명이 내린다. 김재훈 형사도 함께다. 서윤이 창문으로 그들을 본다. 드디어 조사가 시작된다. 형사들이 502호로 향한다. 엘리베이터를 탄다.
5층 도착. 502호 앞. 김재훈 형사가 초인종을 누른다. 딩동. 잠시 기다린다. 10초, 20초. 문이 열린다. 김민수가 나타난다. 놀란 척한다. 경찰이세요? 김재훈 형사가 배지를 보여준다. 네. 정수진 씨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김민수가 고개를 끄덕인다. 아, 그 실종 사건요. 뉴스에서 봤어요. 근데 저랑 무슨 상관이? 이 근처에 사시니까요. 혹시 9월 초에 수상한 사람이나 상황 목격하신 거 없으세요? 김민수가 생각하는 척한다. 글쎄요. 특별히 기억나는 건 없는데요. 다른 형사가 묻는다. 집 안 좀 둘러봐도 될까요? 김민수가 잠시 멈칫한다. 그리고 웃는다. 영장 있으세요? 형사들이 시선을 교환한다. 김재훈이 말한다. 아니요. 그냥 협조 차원에서. 김민수가 고개를 젓는다. 그럼 안 되죠. 사생활 침해예요. 영장 가져오시면 그때 보여드릴게요. 형사들이 난처해한다. 법적으로 김민수가 맞다. 영장 없이는 못 들어간다. 김재훈이 한 번 더 시도한다. 혹시 최근에 이상한 냄새 같은 거 못 맡으셨나요?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민원을 넣어서. 김민수가 코웃음 친다. 악취요? 제가 생선 요리를 좀 했는데 그것 때문인가 보네요. 죄송해요. 그가 문을 닫으려 한다. 그럼 더 할 말씀 없으시면. 김재훈이 명함을 건넨다. 혹시 나중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김민수가 명함을 받는다. 네, 알겠습니다. 문이 닫힌다. 형사들이 복도에 선다. 실패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날 밤 서윤이 김재훈 형사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죄송해요, 서윤 씨. 오늘은 실패했어요. 그 사람이 거부해서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서윤이 절망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영장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그러려면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더 확실한 증거요? 대체 뭐가 더 필요한데요? 서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형사가 안타까워한다. 저도 답답해요. 하지만 법이 그래요. 서윤이 전화를 끊는다.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린다. 쿵, 쿵.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더 조용하다. 더 조심스럽다. 마치 경계하는 것처럼. 서윤은 깨달았습니다. 김민수도 이제 알고 있다.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더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서윤이 결심한다. 경찰이 안 해준다면 내가 직접 해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9월 22일 새벽 2시. 서윤이 잠들지 못하고 있다. 위층은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그녀는 생각한다. 김민수가 뭔가 하고 있어. 증거를 없애고 있을지도 몰라. 서윤이 결심한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 위층에 들어가야 한다. 위험하다. 미친 짓이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집을 나선다. 계단을 올라간다. 5층 502호 앞. 현관문 잠겨 있을 것이다. 하지만 확인해 봐야 한다. 손잡이를 잡는다. 천천히 돌린다. 잠겨 있다. 당연하다.
서윤이 포기하려는 순간 문틈에서 무언가 보인다. 문 아래 작은 틈, 그리고 냄새, 강렬한 냄새가 새어나온다. 서윤이 무릎을 꿇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한다. 하지만 너무 좁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냄새는 확실하다. 죽음의 냄새. 서윤이 휴대폰을 꺼낸다. 사진을 찍는다. 문틈을, 냄새가 새어나오는 곳을, 그리고 녹음을 켠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녹음하려고. 조용하다. 10초, 20초,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 서윤이 귀를 문에 바짝 댄다. 그때 들린다. 아주 작은 소리. 뚝, 뚝,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 서윤의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무슨 소리지? 그때 갑자기 안에서 다른 소리, 발소리, 누군가 문 쪽으로 다가온다. 서윤이 황급히 일어선다. 뛰어서 계단로 향한다. 문이 열리는 소리. 김민수가 나오나? 서윤이 계단 모퉁이에 숨는다. 숨을 죽인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는다. 문은 열리지 않는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민다. 502호 문은 여전히 닫혀 있다. 착각이었나? 9월 22일 아침. 서윤이 거의 잠들지 못했다. 출근 준비를 한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엔 한 가지 계획만 있다. 오늘 결정적 증거를 잡아야 한다. 회사에 도착한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다. 점심시간. 서윤이 화장실에 간다. 거울을 본다. 초췌한 얼굴. 며칠간 제대로 못 자서 눈 아래가 까맣다. 휴대폰을 꺼낸다. 인터넷 검색. 자물쇠 따는 법, 문 여는 방법, 불법 침입. 여러 글이 뜬다. 서윤이 읽는다. 대부분 불법이다. 걸리면 처벌받는다. 하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는다.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502호에 들어간다. 그날 저녁 서윤이 집에 돌아온다. 준비물을 챙긴다. 손전등, 휴대폰, 그리고 작은 드라이버 세트. 인터넷에서 본 대로 문을 열 수 있을지 모른다. 밤 11시 서윤이 복도로 나간다. 계단을 올라간다. 5층. 조용하다. 다른 집들은 모두 불이 꺼져 있다. 502호. 안에도 불이 꺼져 있다. 서윤이 초인종을 누른다. 혹시나 해서. 딩동. 반응 없다. 다시 누른다. 여전히 반응 없다. 김민수가 없다. 지금이 기회다. 서윤이 드라이버를 꺼낸다. 떨리는 손으로 자물쇠에 댄다. 인터넷에서 본 대로 따라한다. 하지만 안 된다. 자물쇠가 열리지 않는다. 10분, 20분, 계속 시도한다. 땀이 흐른다. 심장이 빠르게 뛴다. 그때였습니다. 딸각. 자물쇠가 풀렸다. 서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 문을 천천히 연다. 끽. 문이 열린다. 안이 보인다. 어둡다. 냄새가 확 풍긴다. 너무 역겹다. 서윤이 손전등을 켠다. 안으로 들어간다. 조심스럽게. 현관. 신발이 정갈하게 놓여 있다. 평범하다. 거실, 소파, TV, 테이블. 역시 평범하다. 하지만 냄새는 점점 강해진다. 서윤이 안쪽으로 들어간다. 침실 쪽으로.
문이 닫혀 있다. 손잡이를 잡는다. 천천히 연다. 침실, 침대, 옷장, 책상. 역시 평범하다. 서윤이 실망한다. 아무것도 없나? 그때 눈에 들어온 것. 침대 아래 뭔가 있다. 서윤이 무릎을 꿇는다. 침대 아래를 비춘다. 거기에 잠금장치가 달린 큰 나무 상자. 서윤이 그것을 끌어낸다. 무겁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다. 서윤이 다시 드라이버를 꺼낸다. 자물쇠를 따려고 한다. 하지만 이번엔 더 복잡하다. 시간이 걸린다. 5분, 10분. 드디어 딸각. 자물쇠가 열린다. 서윤이 상자 뚜껑을 연다. 천천히. 그리고 그녀가 본 것. 여성 옷들. 여러 벌. 그리고 신분증들. 사진들. 서윤이 하나하나 본다. 다른 여성들. 서너 명. 그 중 한 장. 정수진. 실종된 여성. 서윤의 손이 떨린다. 이게 증거다. 결정적 증거. 그녀가 휴대폰을 꺼낸다. 사진을 찍는다. 상자를, 물건들을, 신분증들을.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 누군가 들어온다. 서윤이 얼어붙는다. 김민수다. 그가 돌아왔다. 발소리. 점점 가까워진다. 침실로 향한다. 서윤이 재빨리 침대 아래로 숨는다. 숨을 죽인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침실 문이 열린다. 불이 켜진다. 김민수가 들어온다. 서윤이 침대 아래에서 그의 발을 본다. 그가 방 안을 둘러본다.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김민수가 침대 쪽으로 다가온다. 서윤의 심장이 멈춘다. 그가 침대에 앉는다. 바로 위에. 서윤이 숨도 쉴 수 없다. 5분, 10분. 김민수가 움직이지 않는다. 그냥 앉아있다. 서윤이 거의 질식할 것 같다. 그때 김민수의 휴대폰이 울린다. 여보세요? 김민수가 전화를 받는다. 네. 지금 집이에요. 아니요, 혼자예요. 잠시 침묵. 내일? 알겠어요.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는다. 김민수가 일어선다. 침실을 나간다. 거실로. 서윤이 조금 숨을 쉰다. 하지만 아직 위험하다. 30분 후. 김민수가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이 기회다. 서윤이 침대 아래에서 나온다. 조심스럽게 침실을 나선다. 현관으로 향한다. 하지만 그때 샤워 소리가 멈춘다. 서윤이 멈춘다. 화장실 문 열리는 소리. 김민수가 나온다. 서윤과 김민수 복도에서 마주친다. 긴 침묵. 김민수가 서윤을 본다. 놀라지 않는다.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천천히 미소 짓는다. 들어오실 줄 알았어요. 서윤이 뒤로 물러난다. 현관문으로. 김민수가 다가온다. 경찰도 믿어주지 않죠? 답답하시죠? 서윤이 문 손잡이를 잡는다. 하지만 문이 안 열린다. 잠겨 있다. 안쪽에서 김민수가 웃는다. 도망가려고요? 이미 늦었어요. 그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낸다. 칼. 작지만 날카로운. 서윤이 비명을 지른다. 살려주세요. 그녀가 휴대폰을 꺼낸다. 재빨리 112를 누른다. 통화 버튼.
김민수가 달려든다.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진다. 하지만 통화는 연결됐다. 스피커에서 들리는 목소리. 112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 소리친다. 500이요. 살려주세요. 500이요. 김민수가 그녀를 붙잡는다. 서윤이 저항한다. 발버둥 친다. 휴대폰에서 계속 목소리가 들린다.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서윤이 있는 힘껏 외친다. 5 아파트 500이요. 김민수, 살인마. 그 순간 현관문이 박살난다. 쾅!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온다. 김재훈 형사가 선두다. 꼼짝 마. 김민수가 놀라 멈춘다. 형사들이 그를 제압한다. 김민수가 바닥에 깔린다. 수갑이 채워진다. 서윤이 무너진다.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눈물이 흐른다. 김재훈 형사가 다가온다.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다음 날 뉴스 속보. 서울 아파트 연쇄살인마 검거. 3명 희생. 어제 저녁 서울 559 한 아파트에서 연쇄살인 용의자가 검거됐습니다. 용의자 김모 씨는 지난 3개월간 혼자 사는 여성 3명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 화면에 김민수의 얼굴.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윤곽이 보인다. 앵커가 계속 말한다. 이번 사건은 아래층에 사는 한 주민의 끈질긴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긴급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김재훈 형사가 기자회견을 한다. 용의자의 집에서 희생자들의 소지품과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또한 인근 야산에서 시신 3구를 발견해 신원 확인 중입니다. 기자가 묻는다. 신고자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김재훈이 대답한다. 신고자는 일반 시민입니다. 몇 주간 위층에 이상한 소음을 듣고 지속적으로 신고했지만 아쉽게도 저희가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3주 후 서윤의 집. 그녀는 이사 준비를 하고 있다. 더 이상 이곳에 살 수 없다. 트라우마가 너무 깊다. 엄마가 도와주러 왔다. 괜찮아, 서윤아. 다 지나갔어. 서윤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있다. 현관벨이 울린다. 딩동. 서윤이 문을 연다. 김재훈 형사다. 손에 상자를 들고 있다. 안녕하세요, 서윤 씨. 증인 보호 관련해서 왔어요. 서윤이 글을 드린다. 형사가 상자를 내려놓는다. 이제 재판 준비해야 해요. 서윤 씨가 핵심 증인이에요. 서윤이 한숨을 쉰다. 또 그 사람을 봐야 하나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인다. 네. 하지만 우리가 보호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사가 일어서며 말한다. 서윤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 씨 덕분에 더 많은 희생을 막았어요. 서윤이 쓸쓸하게 웃는다. 하지만 이미 3명은 죽었잖아요. 형사가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을 구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6개월 후 법정. 김민수의 재판. 방청석에 앉은 서윤. 피고인석에 김민수. 그가 서윤을 본다. 미소 짓는다. 여전히 섬뜩하다. 판사가 판결을 내린다. 피고인 김민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희생자 가족들이 운다.
재판이 끝나고 서윤이 법정을 나선다. 기자들이 몰려든다. 박서윤 씨, 한 말씀. 서윤이 카메라를 본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요. 누군가 신고하면 믿어주세요.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힌다. 3명의 여성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일찍 움직였다면 살릴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1년 후 서울 다른 곳 새 아파트. 서윤이 창밖을 본다. 이제는 1층에 산다. 위층 걱정 없이 휴대폰이 울린다. 문자. 피해자 가족 중 한 명에게서 서윤 씨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이 문자를 읽는다. 눈물이 흐른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 치유의 눈물. 그녀는 여전히 밤이 되면 소리에 예민하다. 여전히 악몽을 꾼다. 하지만 살아있다. 그리고 계속 살아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용기가 다른 이들을 구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고통을 견딜 가치가 있었다는 것을. 창밖. 평화로운 거리.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일상이 계속된다. 서윤이 창문을 닫는다. 커튼을 친다. 이제 내 삶을 살아야지.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 주변 어딘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신고를, 누군가의 두려움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그것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